사용해야만이 그 잘못된 오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콜스택 덤프 분석에 대한 거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조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자바 VM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줘요. 이게 자바 VM 처음부터 멀티스레드를 랭귀지처럼 지원하는 그러한 언어이자 그리고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랄까 좀 이렇게 디버깅이라든가 이런 환경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콜스택 덤프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방식을 제공하는데 유닉스에서는 CUPC니까 킬 마이너스 핏 하고 해당하는 PID 주면은 콜스택 덤프를 뜨게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그 콘솔에서 그냥 콘솔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컨트롤 브레이크를 누르면 되게 됐습니다. 만약에 콘솔이 없는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별도의 그 방법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이때는 어떤 다른 툴을 써야 됩니다. 다른 툴을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유닉스에서는 컨트롤하고 엑셀레시를 누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제우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덤프 뜨는 방법을 제우스 어드빈 통해서 제공하잖아요. JMX, 그러니까 엠빈 연결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덤프 뜨는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제우스에서 그냥 덤프라는 명령을 제우스 어드민으로 접속해서 덤프라는 명령을 내리면 제우스가 두 개의 프로세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우스는 처음에 부팅을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일반적인 사이트 나가면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트스트래핑하는 프로세서 하나 뜨고 제우스 안에 보면은 제우스 main.xml이라는 거 보면 안에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컨테이너가 보통은 한 개를 띄우는데 여러 개가 뜰 수 있는데 여기 C1, 컨테이너 1이 있으면 내가 포크를 해요. 이렇게 차이를 다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좀 이게 일반적인 왓슨은 이렇지 않아요. 제우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피아런트 프로세스고 얘가 차일드 프로세스겠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스레드 덤프를 어떻게 뜨느냐는 건데 그냥 여기 제우스 어드민을 연결하면 얘한테 붙어요. 얘한테. 여기 피아런트한테 붙어서 덤프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B라 부트스트래핑하는 컨테이너의 프로세스는 J 매니저라는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매니저 프로세스, 컨테이너 프로세스 이렇게 부르는데 매니저 프로세스에 대해서 콜스택 덤프를 떠서 보여줘요. 이게 OS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콜스택 덤프를 뜨면은 OS가 아니라 VM마다 다른데 썬 계열에서는 시스템 에러로 가든가 아웃으로 가든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콘솔로 나가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둘 중에 하나 나가는데 그래서 콘솔로 나가게 되고 만약에 IBM 계열이면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져요. AX 쪽에 IBM Z VM이면 별도의 자바 코어로 시작하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콜스택 덤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 덤프하고 컨테이너 1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 1에 대한 덤프가 떠지는 거고요. 덤프 컨테이너 2 하면 컨테이너 2에 대한 덤프가 떠지는데 대부분 우리가 덤프를 떠야 되는 대상은 RT가 컨테이너에 뜨는 거잖아요. 프로버스에서 RT나 애니까 같은 경우 다 RT가 컨테이너에 뜨기 때문에 뭐 비즈마스도 사실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컨테이너 떠야 되는 대상들은 우리로 로직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돌아가기 때문에 컨테이너 덤프를 떠야 됩니다. 덤프하고 컨테이너 1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유닉스 상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알아가지고 킬을 하는 거죠. 킬 마이너스 킬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프로세스. PS 해가지고 좀 갔을 때 뭐 무슨 자바 제우스 부트스트래프라고 나오는 그러한 클래스를 실행한 프로세스는 이쪽이고 페어런트 프로세스고 뭐 하다가 컨테이너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컨테이너 프로세스니까 그걸 잘 봐가지고 이게 어느 컨테이너에 대한 프로세스인지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야지 스레드 덤프를 써주겠죠. 그러니까 제우스 어드민을 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보통 이게 키로 하고, 윈도우에서는 좀 애매하니까 컨트롤 클릭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우스 어드민을 써서 덤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레드 덤프를 뜨면은 각각의 스레드가 현재 콜 스택이 나오게 돼요. 각 스레드별로 콜 스택이 있잖아요. 자리 콜 스택이 쭉 나오게 되는데, 해당하는 스레드들이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나오게 되고, 그 콜 스택이라는 것은 그 콜 자체가 스택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레드 같으면 스레드가 보통 런에서 시작하잖아요. 런, 메인 스레드는 물론 메인에서 시작하는데, 런에서 해가지고 맨 밑에 그 런이 내려가고 거기에 걔가 콜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메뉴에는 이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 문맥이 그 콜들이 메소드가 거기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콜이 스택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스레드들이 아무리 스레드들이 많다 하더라도 진짜 비지하게 일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CPU가 100을 치겠죠. 막 CPU가 100이 아니라 요즘 코 CPU면 400 칠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일을 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블락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CPU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지금 대부분 다 시스템 콜드로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것도 없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전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웨이트 있죠. 웨이트. 그 스레드 동기화 그 컨디션 할 때 시그널을 줄 때 웨이트하고 노티파이를 쓴다 그랬잖아요. 웨이트 있고 또 뭐 웨이트는 뭐죠? 똑같은 건데 그것을 그 리엔트런트 락이랑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컨디션 객체를 통해서 할 때는 컨디션 점 어웨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컨디션 점 어웨이, 컨디션 점 시그널 한다고 그랬죠. 그때 어웨이 대부분 다 이쪽에 걸려있어요. 아니면은 그 NIO 같은 경우에 실렉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렉터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TCP 같은 경우에 멀티플렉싱 하기 위해서 내가 실렉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실렉터 자체는 블락킹 오퍼레이션이고, 어떤 시스템 콜 외부에서 소켓이나 이쪽을 통해서 여기 실렉터가 지금 잡고 있는 리드 셋이나 라이트 셋 중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때 깨어나는 거잖아요. 데이터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실렉터에서 걸려있는 거죠. 블락킹. 마찬가지로 리드가 있죠. 리드. 이 리드는 블락킹 리드가 돼가지고 만약에 서블릿 같은 데서 내부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HTTP 스트림이 새로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리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립 있죠. 슬립은 특정 시간 동안 자는 거죠. 그때까지는 깨워줄 때까지는 OS가 깨워줄 때까지는 계속 블락킹에서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이거는 컨텐츠 락을 이제 내가 잡으려고 내가 모니터 객체에 대해서 락을 잡으려고 트라이잉 하는 경우죠. 그때도 내가 락이 지금 현재 없으면 그 T1이 락을 잡고 있는데 T2가 같이 잡으려고 들어가면은 그 싱크라이즈 블락을 못 들어서 계속 그 블락킹 돼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 콜스택의 가장 위쪽에는 대부분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 경우는 지금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서 왜 기다리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스레드 덤프의 핵심입니다. 스레드 덤프의 가장 빨리 봐야 되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프로보스 같은 경우는 막 스레드를 보통 한 수백 개씩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 수백 개의 스레드를 화면을 쫙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바로 디텍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실제로 콜스택 덤프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콜스택 덤프를 볼 때 몇 가지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자바 버전에 따라서 약간 콜스택 형태가 달라요. 정보가 자바 5나 1.4는 비슷했는데 자바 6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정보를 더 잘 주려고 약간 보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5랑 6는 좀 다른데, 현재는 대부분 다 5라서 5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6는 아직까지 많이 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쓰는 경우는 우리 현재 미국의 2% 정도인 것 같고, 굉장히 우리 수행팀이나 이쪽에서 사이트에서
굉장히 뭐 새로운 걸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자, 굉장히 좀 진도가 되는 편이죠. 곧 5도 지금 곧 엔드 오브 라이선스니까 라이프 사이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갈 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5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핫스팟이냐 성겔 VM이냐 아니면 이제 IBM의 치트 VM이냐 따라서 그 포맷이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자, 이 두 가지를 유념하면서 실제로 보도록 하죠. 사이트에서 워낙 그 로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실제 뭐 어디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실제 그러니까 1.5이고 지금 제로이면 상당히 옛날 VM이에요. 이게 지금 3월달 거서 이게 지금 핫스팟 VM이죠. 이게 이제 HP나 뭐 썬 건 당연히 핫스팟이고 HP 것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러면 각각 여기 보면은 현재 매뉴얼이 이거죠. 현재 오브젝트 웨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웨이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컨디션이 만족될 때까지 얘가 웨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브레이킹 하고 있는 거라서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JMX고 JMX의 서버 쪽이고 서버 스레드고 그러니까 서버니까 내가 서버죠. 인커밍 콜을 기다리고 있는 한마디로 놀고 있는 스레드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쪽도 어쨌든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JMS의 내부적으로 쓰는 스레드인데 이게 놀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리드를 하고 있다는데 자, 리드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는데 지금 자바의 소켓 인프스트림에서 소켓 리드 제로를 하고 있죠. 이 경우에도 현재는 놀고 있는 거죠. 리드가 이 리드는 블락킹 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RMI 스레드냐? 그러니까 그 리드인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리드가 언제 깨어날지 사실 모르니까 계속 내가 그 리드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1000바이트를 읽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1000바이트를 읽는 건 아니거든요. 1000바이트는 좀 작은데. 버퍼 크기가 있으니까 1000바이트 정도 한꺼번에 읽을 것 같고, 한 8K 정도, 8K 넘어가서 한 뭐 1년 정도 된다 치면은, 그, 계속적으로 버퍼 사이즈만큼 이렇게 읽어드릴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시스템 버퍼가 한 8K 정도, 819 정도 돼 있어가지고, 8K씩 읽을 수 있다면, 아니면 저쪽에서 줄 때도 8K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뭐 나눠서 준다면, 버퍼가 차면 읽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라이브를 하면 또 읽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얘가 리드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근데 지금 요거는 약간 애매하나요? 그러니까 블락킹 리드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